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저희 샴푸바 만들기 수업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수업 시간에서는 샴푸바 만들기, 린스바 만들기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사실 이제 영상에 샴푸바만 담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린스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핫플레이트에 내용물들을 가열시켜서 이제 비누 몰드에다가 굳히는 형태로 이제 만들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아주 소량으로만 가열을 시키게 되면 사실 이 용량 자체가 이제 녹는 데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체 수업할 때 주로 린스바 만들기를 진행을 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설명드리면서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간단하게 개개인별로 만드는 샴푸바를 제가 오늘 영상에 담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샴푸바랑 린스바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조금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뭐 샴푸 린스는 들어봤는데 샴푸바 린스바는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샴푸바랑 린스바가 뭔지 이제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만들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경오염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제 뭐 한국도 원래는 사계절이 뚜렷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근데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은 엄청 길고 봄이나 가을은 아주 짧아지고 겨울은 또 엄청 춥게 길어지는 날이 지속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쓰레기들이라든지 뭐 환경오염, 대기 물질들을 많이 뿜어냈기 때문에 이제 이 지구가 아파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보고자 사람들이 환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집에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폐기물을 최소화하게 하고 환경과 인간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이 제로 웨이스트 안에는 이제 거절하기, 줄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 그리고 이제 썩히기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중에서는 이제 줄이기 방법인 이제 샴푸바 만들기와 린스바 만들기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집에서 샴푸랑 린스는 사용할 때 보통 액체로 된 요 플라스틱 통에 담긴 이제 내용물들을 사용을 해주셨을 건데요. 이제 각각 가정에서 뭐 주로 사용하시면은 한 달에 저 같은 경우에는 2통씩 뭐 많으면 2통, 뭐 적으면 1통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1통이지만 이제 각각 사람들 집에서 한 달에 한두 통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쓰레기 양도 어마무시하겠죠. 아무리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쓰레기로 돌아간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샴푸바나 린스바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통이 사용이 되지 않고 고체 약간 비누 형태로 단단한 형태로 사용이 되는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고 비누처럼 이제 비누 받침대에다가 말려두셨다가 다시 사용하고 나중에 이제 남은 짜투리 부분은 비누 거품망에다가 넣어서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쓰레기 없는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천연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샴푸바 재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샴푸바도 이제 굉장히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떤 두피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모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능성 제품들을 넣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두피에 좋은 어성초라고 하는 성분을 넣어서 이제 탈모에 좋은 그런 샴푸바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고체 재료, 샴푸바 같은 경우에는 고체 재료와 액체 재료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고체 재료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고체 재료 중에서 제일 주 원료가 되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얘는 SCI라고 하는 이제 요 계면 활성제, 고체로서의 계면 활성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고체 재료는 이제 콘스타치라고 하는 가루인데요. 얘는 집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옥수수 전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S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들 형태로 이렇게 이제 약간 알맹이지게 조금 국수 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제 얘네들 원래 자체가 이런 고운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가루가 엄청 얇아서 이 분진들이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의 이제 기침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누들 형태로 만들어진 거는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들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가루 분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다른 액체들이랑 만났을 때 점성이 서로 생기지는 않는 제품이에요.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뭉쳐주기 위해서 이 콘스타치라고 하는 전분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성초 가루를 사용을 해볼 건데, 이제 저는 어성초 가루가 이제 그 공방에 조금 남아 있어서 어성초 가루로 만들어 볼 건, 가루로 된 타입을 사용을 해볼 건데, 이제 나중에 요 수업 때 진행할 때는 제가 어성초랑 이제 잡초엽이랑 녹차를 우려낸 이제 한방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 어성초 가루 대신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루 재료는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저는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액체 재료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액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림 만들 때 사용하셨었던 로즈워터, 그리고 이제 애플워시라고 하는 요 재료를 사용해 볼 건데, 이 애플워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 액체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SCI로도 사실 계면활성제가 충분하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이 거품 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세척이나 이런 것들 도와주기 위해서 애플워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요거 실크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첨가제를 넣어 주실 거예요. 실크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머리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머리 단백질에 영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 비타민 E, 요 방부제, 천연 방부제를 사용을 해볼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요 시더우드, 저는 이제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할 건데, 이제 그때 샴푸만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에센셜 오일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넣어주실 거고, 그 다음으로 제가 그 고체 재료 중에서 빠진 게 있는데, 요거 천연 색소를 넣어볼 거예요. 저는 이제 색소를 사용할 때 천연 광물질 색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추출물들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 초록 색깔 같은 경우에는 콜로렐라 분말로 색깔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량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SCI랑 이제 가루 재료, 이제 콘스타치, 그리고 요거 어성초 분말, 그리고 색소를 먼저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제 SCI 자체가 이제 분진이 많이 날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직접 계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이제 요거는 혹시나 호흡기에 문제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요 가루 재료들은 소분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일단은 이제 SCI랑 코스타치 그리고 어성초 분말을 넣은 요 지퍼백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일단 색소부터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루들은 지퍼백에다가 먼저 다 이렇게 계량을 해주실 거예요. 이제 지퍼백에다가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액체 재료를 넣어서 같이 반죽할 때 요 지퍼백 안에서 하는 게 분진도 덜 날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퍼백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가루 재료들이 먼저 잘 섞일 수 있도록 이제 액체가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흔들어 주실 때 꼭 분진 날릴 수 있으니까 지퍼 잘 잠궈 주시고요. 보시면 지금 당장은 색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액체 재료가 들어가면 이 초록색이 조금 더 부각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 재료들을 다 섞어 주셨으면 이제 액체 재료들을 한번 계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액체 재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요 동백 오일 동백 캐리어 오일도 들어갈 거예요. 동백 오일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좀 머리를 찰랑찰랑 해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같이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재료를 요 비커에다가 먼저 계량을 다 해주실 거예요. 우선 로즈워터 7g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애플워시를 8g 넣어줍니다. 다음 실크 아미노산을 1g 넣어줍니다. 다음 동백 오일을 3g 넣어줍니다. 다음
비타민 E를 1g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에센셜 오일을 20방울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 넣어주셨으면 이 액체 재료들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잘 섞어주세요. 충분히 잘 섞어주신 다음에 이 가루 재료 있는 곳에다가 골고루 부어줍니다. 부어주시고 나면 안쪽에 살짝 얘네들이 섞일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이렇게 잠궈주시고요. 얘네들을 지퍼백 안에서 가루들이 액체 재료랑 잘 섞일 수 있게끔 섞어주세요. 충분히 이렇게 잘 섞였으면 이제 장갑을 껴주시고 지퍼백 옆선을 따라 이렇게 찢어주세요. 찢어주신 다음에 이제 이 재료들이 서로 잘 뭉쳐질 수 있게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모아주세요. 덩어리를 저는 계량을 하다 보니 액체를 조금 한 1~2g 정도 더 넣었더니 더 들어가 버려서 살짝 얘네들이 찐득찐득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계량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덜 뭉쳐진 반죽들을 살짝 이렇게 손으로 뭉쳐주시고 안에 기포가 없을 정도로 얘네들을 반죽을 찰지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네들을 조물조물 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얘네들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세모 모양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뭐 동그라미 모양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하트 모양, 하트 모양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네모 모양 하셔도 되고, 저는 하트 모양이 좋으니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들 때 용량을 2분의 1로 해서 지금 50g짜리 샴푸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사이즈보다는 저희 실습 때 만드는 거는 조금 더 큰 모양으로, 큰 샴푸바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셨으면 이제 겉면에 이제 크랙이 없도록, 크랙이 보이지 않도록, 크랙이 보이면 이 사이로 나중에 물이 들어가서 금방 얘네들이 깨질 수 있어요, 모양이. 그래서 크랙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얘네들의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빈 공간 없이 만들어준 샴푸바는 바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이틀 정도 바짝 말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틀 정도 바짝 말려주시고 이제 단단해지면 그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 안에 따로 이제 넣지는 않았는데, 이제 여기 안에 드라이 허브를 넣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그 허브들의 효능을 같이 살린 샴푸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방향제 만들 때 사용했었던 드라이 허브 기억나시죠? 라벤더나 이제 카렌듈라 요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만들어 보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이제 샴푸바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취지 자체가 요건 요렇게 해서 말려주시면 되고, 저희가 요렇게 샴푸바를 만드는 취지 자체가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만들 때 저희 비닐과 장갑 이제 쓰레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알뜰하게 사용을 하시려면은 이제 사용했던 장갑이나 요 비닐 지퍼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의 머리 감는 용량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리시지 마시고 이제 놔두셨다가 한 번 정도 머리 감을 때 같이 이제 물 뿌려서 거품 낸 다음에 머리 감아주시면은 좀 더 저희가 환경을 보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린스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요거 저희 실습한 영상 이제 과제로 탑재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란도 참고해서 이제 다음 수업 때 조금 더 이제 실습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